안녕하십니까. 신의균의 군사TV 디펜스 브리핑입니다. 자, 오늘도 아주 중요한 우리 군사 무기 관련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우리 K9 자주포, 전 세계 완전히 베스트셀러 자주포가 되고 있고, 지금 현재 생산되는 이 서방제 자주포 중에 가장 많은 판매고를 기록하고 있는 그런 자주포죠. 자, 폴란드에서 대박을 터뜨렸습니다. 자, 그리고 폴란드 아래에 있는 유럽의 나토 이 러시아와의 경계선 중에서 남쪽을 담당하는 국가죠. 루마니아. 그 루마니아에 우리 K9 자주포 결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방장관이 며칠 후에 계약식 하러 간다고 하는데, 어떤 조건으로, 어떻게, 얼마나, 자, 그리고 앞으로의 또 전망은 또 어떤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 또 이 루마니아 말고 또 다른 나라가 100대 더 산답니다. 어떤 상황인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5가지 단신 먼저 보겠습니다. 러시아는 드론 공격에 대비해서 각 공군기지에 유계화 경납고를 설치하기 시작했다라는 소식에서부터, 인도네시아는 프랑스의 나발그룹의 FDI 호위함을 2척 구매 계약을 추진 중이다라는 소식까지 보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우크라이나군의 장거리 자폭 드론에 여러 차례 공군기지를 얻어맞은 러시아가 이제야 정신을 좀 차린 모양입니다. 러시아가 전국 각지의 공군기지에 금속재 지붕을 도입한 경납고 건설 사업을 진행 중이며, 이미 일부 기지에 경납고 공사가 완료된 정황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그리스가 1992년부터 98년까지 4척을 도입한 메코 200형, 일명 히드라급 호위함 성능 개량 사업에 착수했습니다. MW08 레이더를 NS110 A사 레이더로 교체하는 것을 포함해 전자전 장비와 무장 등을 일신할 계획인데요. 그리스는 이번 개량을 통해 현재까지 약 30년 정도 사용한 히드라급의 수명을 최소 15년 이상 연장할 방침입니다.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케르치 대교에 대한 대규모 하이브리드 공격을 감행했을 당시, 러시아가 FPV 드론을 이용해 우크라이나군의 수상 자폭 드론을 요격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드론으로 드론을 요격한 최초의 실전 사례인데, 이 방법도 꽤나 효율적인 것 같습니다. K9 자주포 성능에 큰 만족감을 표시하고 있는 인도가 1차분 100문, 2차분 200문에 이어 3차 물량으로 100문을 추가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모디 총리가 총선 일정이 끝나는 6월 4일 이후 메이크 인 인디아 정책에 따라 최소 100문의 K9 자주포를 현지 생산 형태로 추가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인디아 타임즈가 보도했습니다. 이탈리아 핑칸티에리와 프링급 호위함 6척과 대형 원양 초계함 2척, 영국 에로헤드 140 호위함 2척 도입 계약을 체결한 인도네시아가 이번에는 프랑스 나발 그룹의 최신형 FDI 호위함 도입을 추진 중이라는 소식입니다. 모하마드 알리 인도네시아 해군 참모총장이 나발 그룹 조선소를 방문해 신형 호위함 계약을 위한 브리핑을 받은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네, 여기입니다. 경납고가 만들어졌어요. 우리나라 다 이렇습니다. 서방제 이 군사 교리를 가지고 있는 국가들은 대부분 이렇게 6개월을 가지고 있는 그런 경납고가 있죠. 근데 러시아는 옆에 있는 것처럼 그냥 밖에다 세워놨습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 자폭 드론의 공격에 큰 피해를 계속 봐왔었죠.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금속재 같은데 이 유계호를 만들어서 이 내부에 전투기를 집어넣어 놓겠다라는 건데, 사실은 진작에 했어야죠. 원래 이래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앞으로는 우크라이나군의 드론 공격이 조금 수월하지 않겠다라는 우려가 드는데요. 그런 면에서는 조금 아쉽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진작에 차렸을 정신을 지금이라도 차렸는데 그게 좀 아쉽긴 하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리스가 히드라급 호위함 4척을 가지고 있는데 92년부터 98년까지 만들었어요. 자, 그런데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광개토 대왕급 저는 호위함이라고 부르고 싶은데, 구축함이라고 하면 4,000톤도 안 되는 가지고 구축함이라고 그러면 요즘 좀 이상하죠. 그래서 광개토 대왕급하고 좀 이 선형이 비슷해요. 옆모습도 그렇고 또 V자형 연돌도 그렇고 또 마스트 형상 MW08이라고 하는 완전히 그냥 초저가 저성능 대공 레이더까지 똑같아요. 왜냐? 광개토 대왕도 만들 때 이 독일의 메코급의 설계를 참조해서 만들었고, 이건 바로 또 메코 200 바로 그거니까
비슷합니다. 또 연식도 비슷해요. 광개토 대왕은 98년, 그리고 을지문덕이 2000년, 양만추남이 2002년. 자, 이런 식으로 건조가 됐고, 여기는 이제 92년부터 98년. 그래서 우리 광개토보다 뭐 한 5, 6년 조금 더 앞선 뭐 이런 연식이 되겠죠. 그런데 그리스가 30년 된 이 군함을 퇴역하지 않고 레이더, A사 레이더를 교체하고 MW-0을 워낙 후지니까 교체하고, 그리고 이 함대공 미사일로 ESSM 같은 이런 거 장착하고 하는 업그레이드 개량을 한다. 그리고 수명 연장을 한다 해서 앞으로 최소 15년 더 쓰겠다. 자, 이렇게 되었어요. 정말 바람직한 일이죠. 반면에 우리 한국 해군의 광개토 대왕은 30년 딱 쓰면 탁 칼같이 퇴역해버릴 가능성이 아주 크죠. 왜냐? 광개토를 30년 썼으니까 그걸 퇴역해야 세배를 사죠. 그런데 그리스는 또 지금 세배도 계속 다른 거 점점 지금 군사력 확장 중이니까 다른 거 계속 또 사고 있어요. 사고 있으면서도 규모의 군사력이 필요하다. 자, 이렇게 해서 이 구형 히드라급은 개량해서 더 쓰자. 이렇게 되는데, 우리도 지금 중국의 해군력 폭주 뭐 이런 것들로 인해서 사실은 규모의 해군 규모를 좀 더 늘릴 필요가 있고, 특히나 청해부대 우리 충무공 이순신급 같은 주력 군함을 거기다가 한 2.5척, 1년에 2.5척을 보내야 돼요. 묶여 있는 게 너무 아쉽죠. 그래서 광개토급 세척을 계속 그냥 저는 청해부대용으로 계속 돌리면 어떨까. 해적 상대한테는 뭐 흘러 넘치죠, 그 성능이. 그랬으면 좋겠는데 우리 해군은 빨리 세배를 좀 사자. 자, 이런 주의가 있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깝다. 그게 전체적인 이 수명 도저히 안 된다라는 그런 판단이 아니고, 혹시나 저기 그 방산업체 가 있는 그 선배님 자리 직장 안보의 차원에서 혹시 그런 사업이 진행된다면 그건 정말 국민적으로 슬픈 일이죠. 그러지 않았기를 바랍니다. 저는 광개토 성능 개량, 수명 연장해서 계속 썼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거 동영상 보시겠는데요. 자, 수상 자폭 드론이 옵니다. 그걸 하늘에 있는 공중 자폭 드론이 들어가서 받아버려요. 그래서 이제 요격시켜 버리는데, 이 케르치 대교에 대해서 에이티큐스 미사일, 또 뭐 순항 미사일 등등 섞어서 하이브리드 공격을 하지 않습니까? 그저께 말씀을 드렸는데 엄청나게 요란했는데, 이번에는 아쉽게도 전과가 별로 없어요. 그게 좀 아쉬운데, 그 케르치 대교를 공격할 때 이 수상 자폭 드론도 진입해 들어갔어요. 그걸 이제 이렇게 공중 자폭 드론으로 요격을 해버렸는데, 자, 이제는 드론이 드론을 요격하는 시대가 됐어요. 자, 이건 어차피 수상 자폭 드론은 속도가 느리니까 속도가 더 빠른 공중 자폭 드론으로 들이받아 버리는 뭐 이런 요격 작전, 이거 꽤 효율적이다라고 생각이 되어서 아마 많은 나라들이 이 교리를 채택할 것 같습니다. 자, 인도 K9 자주포 지금 300대가 있습니다. 300대 현지 생산했죠. 자, 이걸 지금 인도 지금 총선 기간 중인데, 뭐 총선이면 총선이지 기간 또 뭐냐? 인도 인구 워낙 많고 넓고 또 잘 소통이 잘 안 되고 하다 보니까 총선 기간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이번 총선에서도 역시 집권 이 모디 총리가 다시 재집권할 가능성이 아주 높다라고 봤을 때 이 계획은 계속 연장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총선 끝나고 이 100대를 추가 구매하겠다라는 건데, 그렇게 되면 400대가 되죠. 우리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여기다가 부품, 뭐 핵심 부품 팔 거고 또 로열티 받고 하겠죠. 자, 이 K9 400대 가지고 중국과의 국경 분쟁하고 있는 카라코름 산맥, 히말라야 산맥 이쪽에서 포격전 한번 해서 우리 K9 자주포의 위력, 그리고 중국의 댄싱 자주포 아시죠? 한번 쏘면 흔들흔들 하는 거. 그 댄싱 자주포의 저성능 이런 걸 유감없이 서로 보여주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좀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 있는 이 사람이 인도네시아 해군 참모 총장이에요. 무함마드 알리. 무함마드 알리는 제가 어릴 때 굉장히 좋아했던 복싱 선수인데, 나비처럼 날아서 벌처럼 쏴라. 무함마드 알리. 근데 그 사람하고 이름 똑같아요. 이렇게 보니까 생긴 것도 조금 비슷하게 생겼어요. 예. 이분에게는 굉장히 영광스러운 멘트일 수가 있는데, 이게 아무튼 자, 프랑스 나발 그룹입니다. 조선소에 가서 지금 군함에 대한 브리핑을 받고 있어요. 이 정도로 지금 의전을 받고 있다고 한 것은 이 군함 구매할 가능성이 높다는 게겠습니까? 그래서 이 FDI라고 하는 이 군함 이거 2척을 살 가능성이 높다라는 건데, 아니 인도네시아가
지금 군함 엄청나게 지금 계약해놨어요. 어떻게 계약했냐? 이탈리아 핀칸티에리하고 프린급 6,700톤짜리 6척 계약했어요. 이거 한 척당 6억 유로니까 6척 다 하면 5조 4천억 원 우리 돈으로. 그리고 이 핀칸티에리 이탈리아하고 또 원양 초계함 6,270톤짜리 한 척에 5억 6천억 유로. 그러니까 두 척 다 하면 1조 6,700억 원. 그리고 영국의 에로헤드 6,900톤짜리 그거 두 척에 3억 파운드. 자, 이거 하면 1조 500억. 그리고 프랑스. 그래서 이탈리아, 영국, 그리고는 프랑스까지. 완전히 그냥 명품 쇼핑을 하는 것 같은데, 프랑스 FDI 이거 한 척에 4.6억 유로. 그러면 이 두 척 다 하면 또 이게 1조 원이 넘어요. 자, 그러면 이 전체를 다 하면 이 군함 가격이 9조 5천억 원. 아니, 우리 KFX 1조 7천억 원 줄 돈이 없어서 6천억만 주고, 그리고 시세기는 그래도 달라 하고 우기고 있는 이 주제에 어디서 지금 이렇게 돈이 많은지, 그리고 라팔 또 F-15EX까지 하고 있는데, 이럴 것 같으면 애초에 우리에게는 돈을 떼먹으려고 했다라는 거 느껴지시지 않습니까? 도대체 우리 대한민국 정부가 인도네시아에 무슨 꼬투리가 잡혔길래 이렇게 바보같이 끌려다니나 라는 생각이 들고, 인도네시아가 9조 6천억 어치의 군함을 사고 있다. 그 마지막 쇼핑이 마지막이 될지 모르도 더 할 수 있으니까 그 네 번째 쇼핑이 프랑스다. 바로 이 군함 두 척입니다. 희한하죠. 자, 기쁜 소식 알려드립니다. 사실상 K9 자주포가 단독 후보였던 루마니아 차세대 자주포 사업이 드디어 결실을 맺을 모양입니다. 루마니아 정부가 상반기 중 K9 자주포 도입 계약 체결을 목표로 막바지 협상을 진행 중이며, 이를 위해 신원식 국방부 장관이 6월 루마니아를 방문한다는 소식입니다. 루마니아 육군의 차세대 자주포 도입 사업이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의 K9 자주포 도입으로 결정되었으며, 루마니아 정부가 6월 중에 계약 체결을 목표로 한국과 막바지 협상을 진행 중이라고 현지 방산 매체들이 일제히 보도했습니다. 육군 전문지 아미 리코그니션이 인용 보도한 현지 보도들에 따르면 한국의 신원식 국방장관이 오는 6월 17일부터 21일 사이 폴란드와 루마니아를 방문할 예정이며, 신 장관의 루마니아 방문 일정 때 K9 자주포 계약 체결 시기에 이루어질 전망입니다. 한국과 루마니아 양측은 계약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에도 거의 합의를 봤는데요. K9 자주포 54문, K10 탄약 운반 장갑차 36대와 탄약 등을 10억 2,562만 달러에 거래하는 것으로 양측 입장이 최종 조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에 루마니아가 도입하는 K9 자주포는 루마니아 육군이 처음으로 도입하는 서방 규격의 신형 자주포로 현존 주력 야포인 M85 152mm 견인곡사포를 대체하게 되는데요. 해당 전력 외에도 대체 소요가 많아 자주포 추가 발주가 유력한 상황입니다. 루마니아가 K9 자주포를 전력화하면 이미 도입해 운용 중인 폴란드의 K9과 함께 명실상부한 나토 최전선 자주포가 되는데요. 이번 계약에 힘입어 루마니아와 유럽 다른 국가들로의 추가 수출도 기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네, 54문의 K9 그리고 탄약 보급 장갑차죠. K10 K10 36대. 자, 이렇게 해서 K10이 이렇게 생겼는데 이 포가 아니에요. 포신이 아니고 포탄을 집어넣는 이 수송 레일입니다. 저게. 그래서 K9 뒤에다가 탁 꽂아서 장갑화된 상태에서 이 포탄과 장약이 탁탁탁탁 전달되는 이런 시스템이라서 이 포탄 보급받고 있던 상황에서 적의 공격을 받아도 아주 안전한 이런 시스템이 되겠죠. 다른 나라 이 정도 수준까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다 합해서 1조 4천억 원어치를 판매한다. 탄약 포함해서. 그래서 탄약을 또 이 루마니아에 이 탄약 라이센스 공장 만들죠. 그렇게 해서 이제 딜을 하러 6월 17일 날 신원식 장관이 폴란드, 루마니아 이렇게 가는데 그때 계약을 한다라는 건데요. 자, 폴란드에 672문 계약을 했죠. 그리고 루마니아에 지금 53문. 근데 이게 끝이 아니고 루마니아는 지금 자주포는 하나도 없어요. 오직 견인포로만 한 5, 600문 있습니다. 이거 중에 1대1로 전부 다 대체는 안 되겠지만 한 절반 정도는 자주포로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우리 K9 자주포가 지금 54문은 직도입, 그리고 그 다음에 제가 봤을 때 최소 한 200대,
300대 이렇게 해서 아마 현지 기술 이전, 현지 생산 이렇게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그러면 폴란드에 팔았던 그 자주포, 그리고 이 루마니아, 또 에스토니아도 있고, 그러면 1000대가 이 나토와 러시아 세력의 국경선에 딱 배치가 되는 거예요. 엄청난 거죠. 그래서 그 중간에서 독일제 하려니까 너무 비싸고 성능도 K9보다 못하고, 프랑스제는 가격은 뭐 조금 괜찮은데 성능이 너무 떨어지고, 이렇게 고민하는 국가들 있지 않겠습니까? 그 국가들, 자, 루마니아와 폴란드에 앞으로 공장 생기면 창정비도 할 수 있죠. 멀리 안 가고. 그러니까 좌고우면하는 국가들 분명히 동유럽 쪽에 특히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런 나라들 우리 K9, K10 이 패키지 주저하지 말고 구매하시기 바랍니다. 정비도 바로 받을 수 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